그 전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을 지금 오랫동안 그 소방업계에 계시는데, 네, 그 소방 자격증을 따고 나서 네네, 그 보수 문제라든지 네, 또 뭐 어떻게 이에 적응할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뭐 그 당사자 입장이니까 밝힐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소방 공부를 하고 이 자격증 따가지고 또 자격증 따고 나서도 지금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질문이 참 심오한 질문이라서 저도 대답하기 좀 그러는데, 네. 정말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 질문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할 때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뭐 일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격증 따고 업체 취업하고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급여하고 지금 급여하고 많이 물가 상승률 대비 올랐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 기술자가 크게 뭐 급여를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 관리사는 특수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급여를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은, 일반 산업기사나 소방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동종 업계 대비, 건설이나 토목 대비 그렇게 급여가 세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봉을 얼마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받거나 적게 받고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새로 자격증을 안 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일을 합니까? 소방 기술 인정 자격의 어떤 범위에만 드는 친구들은 이제 뭐 소방 안전관리학과 졸업하고 그러면 소방 기술 인정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어떤 중급 이상의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보수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면접을 하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나서 설득을 하고 뭐 인재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설득을 해서 이렇게 내용하는데, 급여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당에서 새로 들어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높여버리면 기존의 기술 인력 자격증 그분들도 덩달아 많이 올라가니까 회사는 운영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보통 처음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급여 상한선이라는 건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식대는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못 쓴 경우를 산정해보면 한 215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면 거의 최저급여 수준에서 최저시급 정도. 최저시급에서 약간의 좀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차이 나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급여가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 자격증을 따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자격증 따면, 전기 분야 따면 10만원, 기계 분야 따면 10만원 해서 20만원 정도 자격수당이 붙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면.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자격증을 만약에 따서 들어오게 되면 경력이 없는 경우를 산정했을 때 그 자격수당을 또 따로 붙여줍니다. 근데 그래도 한 230 정도 수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급여는 세해 전입니다. 세후 아니에요, 세해 전. 제가 면접을 해보면 많이 급여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또 일부 면접자 중에 그런 또 친구들은 또 급여를 또 상대적으로 적게 이렇게 책정해서 면접 시 부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은 좀 급여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자격자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점검 알바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예전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다 기술 인력이 우리가 더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실질적인 인력이 아니라고 뭐 그런 거는 지금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자격증이 소방 기술 인정 자격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보다는 이제 등급으로 바뀝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술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점검 대상지도 이제 틀려지는데, 중요한 거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점검 수행을 하고 어떤 실무적인 어떤 게 있는 것이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점검 업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희는 점검업체다 보니까
종합하고 작동 점검 업무가 이렇게 자체 점검 업무로 있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하는 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체적인 관리 업무도 하면서 대행 업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행하는 업무 파트. 그 다음에 이 점검업체가 공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공사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공사. 네. 그래서 공사 업무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하고 작동 점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상처 가가지고 실질적인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고요. 이 대행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으로 계약된 업무 대상처에 대해서 팀별로 대상처에서 자기가 그래서 50개, 70개 관리한다 월별로. 그러면 그 대상처를 한 달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소방 점검 업무 일지 작성하고 관계인한테 이상 있으면 설명하고 전체적인 유지 보수하는 어떤 파트입니다. 그리고 공사 업무는 종합하고 대행 업무에 대해서 나온 보수거리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검 와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회사나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점검 파트하고 다른 기술 자격증으로서 시공 설계 감리 파트. 우리가 설계 도면에서 그런 어떤 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출 방향도 있는데 저도 이제 감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검을 좀 약간 좀 배워서 감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설계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점검이 좀 베이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감리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감리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올라오면 소방시설 관리사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시설 기술사. 기술사? 네, 기술사라고 소방이나 모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고봉 자격증 기술사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어차피 점검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관리사를 취득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점검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조인력이 주인력으로 가는 게 관리사거든요. 네. 기술사가 보통 대충 얼마 정도나 급여가 책정이 돼요? 기술사는 급여가 다 틀립니다. 현장별로 가니까.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틀리고 네. 좀 약간 남이 가기 싫어하는 데서는 또 월급이 좀 더 세고 한데 이게 현장별로 가기 때문에 딱 뭐라 하긴 하고 그 계약건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안 좋았을 때는 그 대규모 현장이 없기 때문에 감리나 이런 게 상주 감리 기술사 할 수 있는 그 감리를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냥 점검이나 뭐 기술 업무 일반적인 업무로 오시는 분도 있고 기술사 자격증을 이제 못 쓰고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건설 경기는 뭐 안 좋긴 하는데 그래도 기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명예죠. 기술사는 봉급도 봉급이지만은 네. 근데 관리사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술 업무나 관리 업무나. 네. 관리 업무는 오래된 건물을 계속 연령에 따라서 점검 배정 시기가 계속 도래하고요. 네. 신규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또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 업무, 점검 업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급여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어차피 좀 적은 급여로 가가지고 실력을 키우면서 네. 자기 어떤 역량을 개발하면 이 소방 기술 쪽 분야는 어디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대화돼서 무슨 인공지능 발달돼가지고 로봇이 대처한 그쪽 관련 소멸되는 직장은 아닙니다. 이쪽 소방 전문 자체가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럼 미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일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네요. 네, 유망하다는 게 뭐 다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급여가 좀 높거나. 근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미래 시대는 안정적으로 계속 직업군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그나마 다른 업종 대비 소방이 좀 유망하지 않나 봅니다. 네. 건물은 계속 점검해야 하고 화재가 나면 날수록 계속 강화됩니다, 법이. 네. 지금 제가 계속 봐온 바에 가면 소방법이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강화돼요. 왜냐하면 대형 화재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기술자는 항상 필요로 하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기술자들 좀 부족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기술 인력이, 저희도 점검하다가 우리 그 업체에서도 나가는 친구도 있고, 계속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구하고는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점검을 하려면 기술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내 역량이 올라가면
팀장을 좀 빨리 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게, 그거 어디까지 노력하게 다는데 직업군에 따라서 노력을 해도 어디 한순간에 유망하지 않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직업군은 소방은 아니라는 거죠. 소방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고 네. 강화되고. 보통 금방 얘기하신 그 팀장급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에서 한 450만 원이구나.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급여가 지금 현재 네.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점이 현장에 계시니까 제가 지금 듣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있죠. 팀장이란 이야기는 네. 소방시설관리사가 팀을 꾸려서 소방시설관리사를 팀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이 팀장이라고 하면 소방시설관리사 밑에서 전체적인 팀원들하고 점검을 하는 어떤 사수 네. 그런 개념으로 팀장으로 저희는 회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다른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0 한 780에서 300, 120 이런 레인지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좀 적해준 것 같네요. 글쎄요, 지금 광주 전남권에서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비슷비슷한데 네. 다른 팀장에서 400 넘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 그래요? 네. 그 현장에서 일할 때 네. 전무님 이제 오랫동안 이업을 해 오셨는데 네. 요즘에 네. 그 직원들이나 또 이제 전무님이나 네. 좀 그 일에 대해서 그 애로사항이다 보면 좀 뭐가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제가 이제 일에 대한 애로사항은요. 네. 사실상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들이고 그다음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 네. 그다음에 건물주 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 대하면 사실 경기가 어렵고 지출도 많이 되는데 또 점검비도 올라가고 또 점검을 하면은 또 보수공사가 점검비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런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데 네. 이제 그 점검을 지금 하시는 분들, 네. 소방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 그런 애로사항은 이제 공동주택 점검할 때는 다리가 아픈 점이 애로사항이죠. 계단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계단. 젊은 친구들도 무릎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이 얘기하면 좀 조금. 그게 이제 운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운동보다는 좀 무릎이 좀 많이 아픈. 너무 되게 걷는 아파트를 타는. 네,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 건물도 사실상 많이 걷고 엘리베이터 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걸어가서 도보로 이동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네. 또 신체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 또 정신적인 부분은 대상청에서 좀 어떤 시정 보완 사항이 너무 또 많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도 사람인지라 작년에 점검해가지고 못 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실이 잠겼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좀 놓쳤거나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왜 작년에 안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에 그래요. 저희도 관리사가 4명이나 되시지만은 다른 분이 관리사가 봤을 때 이 A라는 내용이 넘어가고 또 B라는 내용이 새로 나오고 이러다 보면 왜 업체 간에 이렇게 내용이 많이 이렇게 새로 나오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보완 사항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안전하게 되니까 그걸 고치면서. 네. 근데 사실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또 부담스러움 그런 거로 따라서 내 너네들도 비용에서 용역 맡기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새로 또 다른 업체를 또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점검할 때 좀 대충 하지. 예.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뭐 돈 들어가는데 이것도 끄집어내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보고서에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네. 너무 그걸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 다른 업체하고 할란다 이런 말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게 팁이라고 보다는 좀 그러는데 대표가 소방시설관리사면 유도리는 좀 있어요. 네. 제가 경험해본 바에는. 네. 근데 직업으로 우리가 직장인으로 관리사는 아무래도 이런 거 한두 개 뭐 이렇게 빼거나 그러면은 자기한테 페널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대표 관리사는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 마인드는 좀 내가 다시 또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네. 그
좀 어떻게 좀 이건 좀 지나고 다음에 좀 보자 뭐 그렇게 점검 때 부탁하면 들어줘도 좋은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칼같이 뭐 안 봐주더라고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페널티가 네.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 네. 추측해보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매정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교체함으로써 안전해지는 거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면 계속 안 고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새로 이제 급여를 좀 더 높게 책정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희도 항상 트레이닝 하면 모르는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사내 교육이나 뭐 현장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알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거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따지면은 저희도 또 인력 수급에서 좀 차질을 빚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소방에 대해서 이제 또 네. 어떤 정착이라고 할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이제 그 노력하는 사람들도 더 많죠? 네. 훨씬. 네. 뭐 이직이 어디든지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해갖고 들어왔다가 네. 나가겠지만 어디나 그런 나간 사람은 또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네. 전 직장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MZ세대입니다, 요새는. MZ세대. MZ세대 네. 이제 이러신 분들이 예전에 우리 이제 그 기술자에서라는 그 의식 있잖아요. 네. 그거가 좀 다르잖아요. 요즘 많이 다릅니다. 그 주말에 네.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맞습니다. 이럴 때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겠어요, 관리하시다 보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을 또 뭐 휴일 수당 준다고 해도 사실상 또 삶의 질을 또 생각하면은 주말에 근무하는 게 싫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행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전화 와도 그걸 받아야 하는데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왜 내가 받아야 하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 있는데 취급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 소방관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소방자 들어가면 네. 원래 이제 우리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소방에 대한 영역에서는 안전을 해야 되고 불시에 일어난 일들이 네. 화재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이 고리타분한 아닙니다. 생각 그런 아닙니까? 생각을 갖고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네. 지금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급여 부분도 많이 틀려지고 네. 또 그 급여에 맞춰서 회사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트렌드를 바꿔가지고 근데 전화를 또 안 받으면 또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비상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님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전화해도 항상 전화는 잘 받으시다 어느 때라도. 저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새벽에도 전화 받고. 어느 때라도. 네. 네, 그게 중요한데 전화 네. 소통이. 근데 이제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저희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관리소장도 24시간 어느 때라도 전화가 위험한 아파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 정도는 항상 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네. 네. 잠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돼. 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직업이죠. 네. 맞습니다. 소방은 더 심할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 장밋빛 그 희망을 가지고 소방을 이거 소방 따면 모든 게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무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내 실력을 키우면서 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내 실력을 인정받는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다른 업체에서 또 스카우트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자기 경력에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도 도전할 수 있고 분야는 이게 굉장히 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소방의 점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기술, 설계, 시공, 감리 다 이렇게 분야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한번 현장에서 경험하시면 그래도 미래에 소멸되는 어떤 직군이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강화되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직군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믿음을 가지시고 자격증에 매진하시고 나중에 취업을 좋은 데 하셔가지고 그 각 분야별로 맞는 내 몸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하기 어려운 네. 본인들만의 얘기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좀 네, 그러시죠. 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